红山文化还发现了一种小型雕像。1979年，在喀左红山嘴，属于红山文化晚期的祭祀遗址里出土。这两尊用泥质红陶捏塑的小型孕妇像，它们图。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요하 문명입니다. 요서 지역, 대릉하 유역이라고 합니다. 대릉하 유역인데 현재 연영성, 화북성, 내몽고 자치구가 만나는 이거 그러니까 황하 문명은 여기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황산문화는 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리장성 이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곰의 발 모양이죠. 사람 손 모양 같은 것처럼 곰의 발 모양 이런 것들이 곰 토템하고 관계가 있는 웅녀와 관계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홍산 문화의 후손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소위 동이족이 중국에서 세운 나라가 은나라입니다. 한 500년 정도 중국 본토에서 은나라가 지배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 동이족의 문화고. 동북공정의 최종편을 낸 선생님이 요하문명론 이렇게 명명을 해요. 요하문명에 대한 논의다 이 말이지. 자, 첫째로 요하문명의 핵심이 뭐냐면 중화문명의 발생지로 옮기고 있다.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황하 중류의 앙소 문화를 중심으로 황하 중국 문명이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장강으로 옮겼다 그랬죠. 그러다가 지금은 요하로 가고 있어요. 요하가 중화문명의 시발지가 되고 있어요. 그 작업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연영성 박물관에 가면 이건 뭐 이제 많이들 알고 있죠. 연영성 박물관에 가면 요하 문명전이라는 거 하는데 곽대순 선생이 기획을 해가지고 원래는 내려가 보세요. 사진부터 먼저 보여주세요. 이게 내가 언제 찍은 거냐면 2006년 7월 달에 찍은 거야. 2006년에 이미 중국에서 돌아온 이후니까 전화가 왔어. 아, 요하 문명전을 하는데 놀러 오세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곽대순 선생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하 지역에서 주요 유물들 해가지고 한대. 그래서 여기 봐봐. 그때 내가 찍은 건데 원래는 3개월만 전시하기로 돼 있었어. 2006년 6월부터 9월까지만 전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연구 전시로 바뀌었어. 연구 전시로 바뀌었어. 중간에 한번 작년인가 재작년에 수리를 해가지고 연구 전시로 가요. 연영성 박물관 2층 3층, 4층인가? 3층인가? 3층이죠. 3층 전체가 거의가 요하문명 전람 1관, 2관, 3관, 뭐 1전시관 해가지고 그 내용이 뭐냐면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첫째, 입구에 오제시대 3대 집단이라고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중국사를 동아시아 역사를 배울 때 우리 항상 그렇게 배웠어요. 중원에 화하족이 있고 동이, 서융, 남만, 북적, 우리가 화이관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는 중국의 역사 기술 어떤 일종의 하나의 사관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머지 중화족이 가운데 있고 나머지 동서남북의 야만인들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걸 깰 수밖에 없는 게 그 야만인이 요하문명을 만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놔둘 수가 없잖아. 중원 문명보다도 더 앞서 있고 더 발달된 문명을 만들었는데 아직도 뭐 동이, 서용 이러고 있을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고대 중국사를 이끄는 집단들을 다시 재편하고 있다. 어떻게 바꾸느냐. 중원에 화족 집단. 옛날에는 화하족 해가지고 화족과 하족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화하족. 그러죠, 그죠? 근데 그걸 분리시킨다면 염제 신농시를 중심으로 한 화족 집단. 그게 앙소 문화를 지배하는 세력이었고, 그다음에 동남 연해안에 동이를 포함한 하족. 이제 동이라는 말이 없어져 버린. 산동반도 일대 우리가 흔히 동이라고 했던 그 족속을 묶어가지고 하족으로 묶어버렸어. 옛날에 화하족 해가지고 다 황하 유역에 있던 거를 둘로 쪼개놨다면, 그리고 요하문명 지역, 요동 요서를 황제족 집단으로 보는 거예요. 중국의 고대사는 앙소문화 지역의 염제 신농을 중심으로 한 화족, 산동반도를 중심으로 그 옛날에 동이 영역이라고 했던 그 산동반도 중심으로 하는 해안가에 있는 하족, 그 다음에 요동 요서 지역에 있는 황제족, 세 집단이 벌이는 게임이었다 이게 상고사라는 게. 이해가 돼요? 아주 이건 무서운 전략이에요.
처음부터 그냥 요서 지역을 중국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황제 조상, 그러니까 황제 자손이라고 그래요. 다 알잖아요, 그죠? 황제는 중화민족의 시조란 말이야. 자기네들이 스스로 얘기하는. 근데 그 황제가 어디에 있냐면 요하에 있다면 요하에. 요하 지역의 황제가 거기가 그게 황제 땅이라는 게 옛날부터 신화 시절부터.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죠. 말만 안 하고 있지. 단군, 웅녀, 해모수, 주몽 전부 다 황제의 후예가 된다 이 말이야. 이미 돼 있어. 말만 안 하고 있어. 말만 안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제1전체질의 문명의 서광이야. 그 내용이 뭐야? 중화 문명은 요하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문명의 서광이야. 제목이. 전시실 제목이. 중화 문명은 문명의 서광이 요하에서부터 붙이기 시작했다 이거야. 그 다음에 제2전시실 상주북토야. 이 뜻이 뭐냐 하면 상나라 주나라 시절부터 이미 그 요하 일대는 북쪽 영토였다고요. 상주 시대부터 이미 거기는 직접적인 영토였다 이게. 또 내려가 보세요. 그 다음에 거라는 화하일통. 진한 시기를 기점으로 진나라 한나라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 한나라를 기점으로 동북 만주 일대 모든 지역은 직접적인 지배하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모두가 화하족으로 통일되었다는 거예요. 뭐 고구려족, 말갈족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화하족이다. 우린 전부 황제의 후손이고 다 화하족이다. 화하일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나라와 고구려가 싸우고 당나라와 고구려가 싸운 거는 전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쟁이 아니다. 이해가 돼요 그 말이? 그렇죠. 내전이에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드는 거지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건 독립국가들끼리 할 때 전쟁이다. 그래서 전쟁이란 말을 안 써요 지금. 중국에서 안 써요. 고구려 얘기할 때 항상 서술어가 붙어요. 동북지방정권 고구려. 형용사예요 형용사. 농담이 아니에요. 어디 뒤져봐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4, 5 전시는 이제 거란과 만주족 청나라 이게 다 중화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징기스칸은 어느 나라 사람? 너 중국 사람이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징기스칸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다 몽골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죠? 몽골 사람이다. 원산은 어느 나라 역사예요? 우리 머리에 버그가 일어났는데 아무도 해결 안 해줘요. 우리나라 사람들 물어보면 징기스칸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하면 다 몽골 사람이라고 그래. 원나라 사는 어느 나라 사람? 중국 사라 그래. 당송 원명청 외웠잖아 그죠?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징기스칸이 몽골인이면 그 몽골이 이룩한 대제국인 원나라는 당연히 몽골사지. 안 그래? 몽골에 가면 역사박물관이 있어요. 몽골 역사박물관에 가면 그건 다 몽골 역사로 정리돼 있어. 중국 학생들한테 물으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징기스칸은 중국인이라 그래요. 중국인인데 몽골족이다 이게. 걔네들은 일관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원사는 중국사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일관성이 없어. 아예 그냥 징기스칸도 중국인이라고 부르든가. 안 그래? 아니 징기스칸이 몽골인이라 그러면 그들이 몽골 제국의 역사는 몽골 역사라고 부르든가. 해결이 안 되잖아.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물어봐. 길 가다가. 그 모순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 그대로 안고 살아가. 아무도 해결 안 해주잖아. 지금 뭐 하는지 몰라. 해결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야 국가적인 차원에서 외교적으로 할 때야 힘들다. 학자가 주장하는 게 뭐가 힘들어요. 안 하잖아. 그러면서 동양사 뭐 한국사 이런 거 배울 때 당송 원명청 해가지고 중국사로 가르치잖아. 우리가 골 때리는 짓을 해서 여러분들 몇 년 전에 한 2년 3년 됐나 KBS에서 KBS, NHK, CCTV가 연합해서 징기스칸 8부작을 했죠. 본 사람 있어요? 누가 돈 댈게요?
돈은 한국하고 일본에서 되고 중국은 그 대몽골 초원 뭐 세트장 뭐 이런 거 협조하는 거야. 그 내용이 뭐야? 징기스칸 중국인 만드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돈 내서 제작한다고. 우리가 돈 내서 제작해. NHK하고 KBS에서 돈 내가지고 그거를 또 자랑스럽게 발부작이나 해서 방송하는. 그 내용이 뭔데? 내용이 뭔데? 몽고 중국, 징기스칸 중국 사람이라는 거야. 징기스칸은 어느 나라 사람이?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어떻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징기스칸? 중국 사람으로 배웠어요? 어디시죠? 인도? 인도에서 중국 사람이라고 배워요? 농담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면 꼭 농담인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배워. 왜 당송원명청 원사를 중국사로 가르치면 그러면 징기스칸이 중국인이면 지금 몽골은 뭐야? 뭐 나라야? 나라야 뭐야? 망명 집단이야 뭐야? 사실 그런 게 어려운 난제들이 깔려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서길수 선생님 같은 분들은 거란이나 만주족, 청나라 이런 것들은 중국사에 빼자는 얘기까지 해요. 뭐 중국 사람 들으면 진짜 막 열받는 얘기겠지만 서길수 선생님은 동아시아의 그 집단들을 세 개로 나눈다며 한족 집단하고 북방족하고 그다음에 이 동이 한반도를 포함한 이 세력하고 북방족들 그래서 세 지역으로 나눠야 된다. 세 집단 세력으로 나눠서 역사를 봐야 된다는 게 서길수 선생님의 그 뭐랄까 퇴임할 때 정년 기념할 때 강의 내용이에요. 오제시대 오제시대 3대 집단을 설명하면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상고사는 이 세 집단이 움직인다. 하나는 뭐예요? 하 집단. 옛날에 동이를 포함해서 이제 동이라는 말을 안 쓰는 거야. 하 집단과 중원 지역의 신농을 중심으로 했던 화족. 그 다음에 요하문명 지역의 황제족. 이 세 집단이 서로 경쟁하면서 중국의 역사를 끌어왔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그런 요하문명의 논리가 나오기 이전에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상나라 문명 전문가인데 장광직 교수라고 하버드 대학에 요하문명이 새로 나오기 전까지 모든 중국의 역사서는 이렇게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화하족, 하족과 화족을 합해서 이게 뭐예요? 이게 동이, 그다음에 이게 묘만, 그죠? 남만 할 때 묘만, 그다음에 뭐 서북이 서융이나 북쪽은 아예 주요 역할을 안 해서 그림도 안 그렸어. 서융 그건 뭐 어떨 때 있는 거지. 항상 주도 세력들은 이 세 집단이었다 이거예요. 이게 여지껏 요하문명이 발견되기 전까지 중국에서 통용되던 또 세계적으로 통용되던 건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다고? 여기는 화족이 아니라 화족만 남겨놓고 요 두 개를 합쳐서 하족을 만들고 이 만주 전체를 황제적으로 재편하고 있대. 그래야 중국 문명의 시원이 요하에 있는 거고 그 요하의 주인공이 황제고 그 후손들은 다 황제의 후손이라는 논리가 만들어지게.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미 수없이 논문들이 나와 있어. 우린 뭐 하고 있냐 이게.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자, 요하문명의 주인공이 누군가? 이거는 앞으로 이제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토론도 하고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 요하문명에서 각종 신석기 문화에서 발견되는 주요 유적 가운데 중원 지역에서 하나도 안 보이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합니까? 첫째, 빗살무늬토기, 적석청, 피라밋 적석청, 치를 갖춘 석성, 비파형 동검. 중원에 하나도 안 나와요. 한반도로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주도 세력들은 어차피 한반도로 이어지는 거야. 물론 그렇다 그래서 요하문명 세력들이 전부 한반도로 내려오는 게 중원으로 들어가지요. 당연히 중원으로. 그래서 나는 요하문명이 뭐 중국 거다 한국 거다 이런 싸움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사람. 그때 무슨 중국이 있었고 한국이 있었어요.
그거는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의 시원 문명이다 이게. 거기서 몽골로도 들어가고 중원으로도 들어가고 한국으로도 들어가고 또 흘러서 일본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은 이건 가설 단계이지만 그들이 후예들이 남북 아메리카까지도 이어져요. 그러면 그거를 공동 연구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거는 시기도 앞서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중국 땅에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걸 막 독자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석하는데 이거는 주변국과 자료를 공유하면서 공동 연구해야 되는 거다. 안 붙여져. 안 붙여져. 일본 아이들은 집어넣어줘요. 발굴하는. 한국 사람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가 역사민족주의라고 부르는 건데 역사라는 그런 게 아니야. 역사는 항상 교류와 이동과 유통의 역사예요. 고대로 올라갈수록. 옛날에 국경이 있었어요? 그런 게 없었어. 나라도 없었고. 우리가 연구해야 될 부분은 요한 문명에서 도대체 뭐가 나왔고 그런 것들의 어떤 부분이 중원으로 어떻게 들어갔고 어떤 부분은 한반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몽골하고는 어떻게 그걸 연구하는 거야. 그 연구하다 보면 아 주도 세력들은 어디로 갔겠구나를 그건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다 연구한 다음에. 지금부터 뭐 요한 문명은 우리 건데 뭐 그런 얘기하는 놈 그런 놈 없기를 바래. 우리께 그런 게 어디 있어? 기원전 5,000년에 여러분들 할아버지 살았어? 그건 무의미하다 이게. 그건 쓸데없는 문명 전쟁을 만들면 안 된다 이게. 난 꼭 뭐 애들 무슨 뭐 블로그 같은데 원래 뭐 난 완전히 무슨 애국주의자가 민족주의자가 돼 있어. 아 우시다 선생님은 의하면 여기는 바로 고조선의 땅이 뭐다 그렇게 써. 그건 연구를 해야죠. 연결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중국은 그 홍산의 웅룡을 황제족과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사설을 보면 오제봉기라는 이런 데 보면 한서라는 데 보면 황제를 부르는 명칭이 몇 가지가 있는데 황제 헌원, 황제 유웅시라는 게 있어. 있을 유자에다가 고뭉자야. 이야 그래서 유웅시라고 불렀구나. 쾌제로 부르는 거예요. 중국은. 황제가 곰족이다 이게. 황제가 곰족이다 이게. 얼마나 신나요. 홍산에서 막 이게 튀쳐나오니까 이야 그게 바로 황제의 땅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아요? 그걸 누가 하고 있느냐? 중국 신화학계 학회장이 예수센이라는 사람이에요. 엽사현이라고. 우리 신문에도 여러분들 요번에도 정재 선생이랑 대담 나오는데 곰토템이야 곰토템. 책이 곰토템이야. 중국에서 곰토템이라는 게 황제와 연결되고 하는 걸 다 해놨어. 그 사람만 하는 게 아니야. 무진장 많아 그런 논문들은. 그냥 지금은 이 정설이 돼서 중국 학자들 사이에는 정설이 되어버렸어. 거의 주류가 되어버렸어 그 논리가. 그냥 거기 황제의 땅이 되어버렸어 이미. 우리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그건 공동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중국 땅에 있다고 그래서 그게 중국만 독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야. 그래서 나는 그거를 동북아의 시원 문명이라고 부른다. 요한 문명은 뭐 우리 거다 중국 거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동북아시아의 명실상부한 시원 문명이다. 그래야 그 공통의 바탕 아래서 우리가 동북아 문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말로만 동북아 공동체 얘기하지 실제로 동북아 한중일처럼 서로 어르렁거리는 나라가 어떨 때는 2대1로 싸우다가 어떤 거는 막 셋이 다 살아 입장이 다 달라. 조어도 문제 나오면 누구랑 붙어요. 독도 문제 나오면 정신대 문제 나오면 사안에 따라 2대1로 싸우다가 3대3으로 싸우고 막 복잡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로만 우리가 무슨 동북아 시대가 열린다, 뭐 동북아 문화 공동체, 문명 공동체 그런 얘기들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처럼 인접국들은 특히나 여러 가지 그 식민지 지배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해. 진정한 동북아 문명 공동체에 대한 내 논의를 하려면 그들의 문명의 뿌리에 대한 공유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동방 르네상스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한중일 요 세 나라의 무역 규모나 이런 것이 거의 전 세계 30% 40%를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인구도 장난 아니죠. 중국 혼자만 해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야. 뭐 무슨 물류 허분에 해가지고 홍콩 뭐 우리도 만들고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동북아 시대는 이미 열렸는지도 몰라요. 세계 물류 중심이 이제 미국은 지금 쓰러지고 있죠. 그 많은 학자들이 이제는 동북아 시대가 열린다. 그 얘기해요. 근데 뭘 준비하고 있는 얘기? 맨날 긁어서 서로 아르릉거리는데 그런 바탕에서 공동체, 문화 공동체를 만들고 경제 공동체를 만들려면 공통의 뿌리에 대한 연구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뭐 공통점을 찾는 거지. 그 길 가다가 보면요, 중국에서 섞여가면 중국 놈인지 한국 놈인지 일본 놈인지 몰라요. 말을 하면 그때부터 아이 저거 일본 사람이네 그런 거 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특별히 깨끗하게 입으면 일본 사람이고 그런 거야. 얼굴 가지고 구별이 됩니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친연성 있고 함에도 너무나 싸운다 이 말이야. 말만 동북아 공동체 얘기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지금 말로만 해요, 말로만. 그러니까 그런 첫 발자국을 요하 문명에 대한 공동 연구로부터 시작하자는 게 선생님 주장입니다. 예, 내려가세요. 그래서 요하 문명의 진정한 주인공은 우리가 밝혀야 되겠지만 아까 얘기한 빗살무늬 독이라든지 피라미드 적석총이라든지 치를 갖춘 석성이라든지 비파형 동검 이런 것들은 중원에서 아직 안 나와요. 아주 중요한 지표들인데 결국은 요하 문명을 주도한 세력들은 주 맥들은 한반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뭐 누가 봐도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좀 더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전부 한반도만 연결되는 건 아니다. 중원으로 들어가. 그래서 어떤 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연구를 해야 돼. 지금부터 막 선언적으로 막 이거는 우리 문명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자, 여기 마지막으로 이 지도를 좀 설명드리면 이게 신석기 시대 4대 문명 지도예요. 신석기에 문화권이 4개가 있는데 이게 빗살무늬라고 했죠? 빗살무늬 문화권. 그 다음에 요 시커멓게 된 거는 거성 문화권이에요. 적석총이라든지 돌맨이라든지 고인돌이라는 돌을 쌓아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거성 문화권. 그 다음에 요 폐곡선언은 세석기. 그 다음에 요거는 채도.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된 거는 채도. 채도 약간 얘기했죠? 자, 이걸 내가 왜 얘기하냐면 전 세계 어디에도 신석기를 대표하는 4대 문화권이 오버랩되는 지역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거기가 만주 한반도 일대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에는 이 4개의 문화가 다 오버랩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지역이에요. 중원에도 채도 이외에는 없어요. 유럽도 봐봐. 이 북유럽 지역도 거성 문화나 빗살무늬 되게 없어. 채도 같은 게 안 나와. 그 4개의 문화가 동진하면서 유일하게 오버랩되는 지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주 지역, 한반도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왜 요하 일대에서 그렇게 앞선 새로운 문명이 그러니까 만들어질 수 있었는가? 그런 다양한 문화를 흡수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야. 세계에서 어디에도 없어요. 4개의 문화권이 동시에 발견되는 지역은 이 지역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말이야 기술이나 이런 것들의 발전 속도가 늦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가 유입되면 문화의 단계가 바뀌어요. 뭔 얘기인지 알죠? 새로운 문화가 유입되면 문화의 단계가 바뀐다고. 그런 것들이 계속 오버랩되면서 들어온 데가 만주 일대다 이 말이야. 그게 한반도로 이어지는 거고. 중원으로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는가 보자 이거. 여기가 지금 요하 문명이 발견되는 요하 문명 지역인데, 자 이게 여러분들 아는 사막이고 이게 알타이 산맥인데 중앙아시아에서 초원으로 이렇게 오면은 그냥 쭉 가면 여기죠. 쭉 가면 미쳤다고 그 강 건너고 산 건너가지고 여기로 들어가냐 이 말이야. 들어갈 일이 없어. 뭐하러 들어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화라는 게 초원 루트를 통해서 서로 유목민들이 교류하면서 이동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고 하는데 주로 이 길을 이용되는 거야. 일로 들어간 아이들은 중원 지역으로 들어간 채도는 어디로 나가냐? 파미르로 일로 넘어간다고. 일로 가서 왜냐면 나는 천산 북로, 천산 남로야 이게.
일로 간 아이들은 가다 보니까 여기 가는 거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거 산 건너고 해가지고 일로 뭐하러 가 또. 일로 온 사람들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유행이 다르다 이 말이야. 여기 그냥 가면 되잖아, 그죠? 저는 가끔 심심할 때는 이 지형도를 컴퓨터 화면에다 해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이거 보면 여러분들 그냥 지도 볼 때하고 느낌이 다르죠? 어디로 이거를 보고 있으면 문화가 어디로 이동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교류하고 그런 거 느낌이 오잖아요. 이게 대흥안령이란 말이야. 대흥안령. 큰 산맥을 대흥안령이라고 그래요. 이게 만주와 몽골을 나누는 기준이야. 그다음에 여기 한참 가면 이게 우랄 산맥이 있죠. 우랄이 아시아와 유럽을 나누는 거죠. 그죠? 우랄 알타이 그러는 거죠. 우랄 알타이 해가지고 위쪽은 아시아, 저쪽은 유럽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황하가 물길이 계속 바뀝니다. 100년마다. 100년, 150년 주기로 바뀌어요. 지형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산으로 이렇게 막혀 있어가지고 여기까지는 물길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평지를 만나죠. 평지 만날 때 홍수가 나면 일로 흘렀다가 그래요. 가장 최근에 일로 흘렀던 게 언제냐면 청나라 중기야. 청나라 중기 일로 흘렀어요. 어떨 땐 두 갈래로 흐르고 어떨 땐 세 갈래. 왜? 여기 태산이 있죠. 태산이 뽕긋 나와가지고 갈라지는 거야. 장강은 중국의 지형도를 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이런 상상력을 동원해봐요. 여러분들 남쪽에 히말라야죠. 다 고원지대 그죠? 이쪽도 다 고원지대죠. 다 고원지대죠. 이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에 비가 내리면 어디로 흐르겠어요? 전부 일로 흐르죠. 그 흐르는 게 딱 두 강으로 합류된 거야. 이 위쪽은 황하로 합류되고 하나는 장강으로 합류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강에서 홍수 나면 지금도 이재민이 뭐 100만 명 막 30만 명 그러죠? 그럼 1000년 전으로 돌아가 봐. 무슨 뭐 인공위성이 있어? 지금은 태풍이 오면 나 CCTV나 이런 난리 버거지야. 어디까지 지금 뭐가 오고 비가 몇 미리가 오고 다 알려줘도 30만 명씩 생긴다 이 말이야.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 여기 비가 오면 여기 비가 오는지도 모르겠죠? 너무나 멀잖아 이게. 무슨 몇천 킬로 될 거 아니야. 이게 서울 부산은 이게 400 몇이죠? 400 잡자. 40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에 비가 내리면 저 앞에서는 비가 오는지도 몰라.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땅덩이가 전부 다 물 흐르는 게 장강으로 합류한다면 여기서 놀다가 나라가 없어져 버려. 나라가 없어져 버려. 그때 누가 알려주는 놈이라도 있어요? 없죠. 어디 비 온다 대피하라. 누가 해요 그걸? 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중국에서는 고고 발굴을 하면 황하유역 이 지역도 그렇고 이 지역도 그렇고 그냥 뭐랄까 그냥 살던 그대로 그냥 지는 게 싹 덮여 있어. 증후 울묘 같은 거는 그건 묘이긴 하지만은 하나도 발굴이 도굴도 안 되고 악기가 발굴이 되는데 악기가 연주가 돼요. 편종이 연기가 돼. 연주를 해. 고고학자들이 연주를 해요. 음고가 그대로 살아 있어. 청동인데. 그래도 진흙으로 한번 홍수 나가서 쫙 문지르고 그게 딱 단단하게 되면 썩지도 않아요. 그대로 보존되는 거야. 지형도를 보면 별의별 상상을 다 할 수 있어. 자, 신화로서는 단군 시대를 진짜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선생님 아까 얘기했어요. 둘째는 그 동북 민족들과 우리 민족들을 연결하는 새로운 역사 읽기 틀을 짜야 된다. 우리는 중국 놈들처럼 북방족들을 맨날 야만이래. 우리도 거기가 다 뿌리인데. 그거 우리가 소중화주의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링크되어 있다는 걸 새로운 판짜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요동과 요소를 습관적으로 하는 이분법을 탈피해야 된다. 우리는 뻑하면 요동 요소가 뭐가 이질적인 것처럼. 근데 요동 요소는 나눌 필요가 없다. 보면은. 예. 그 다음에 만주 일대가 유목문화, 수렵문화라는 이런 선입관도 버려야 돼. 이제. 6000년 전부터 이미 농경을 했는데. 알겠어요? 물론 그런 문화가 사라지고 다 한동안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 안에서 다 유목을
하고 그랬지만은 그 전에 그런 게 있었다 이거야. 농경을 다 했단 말이야. 그다음에 요할 때는 중원과는 전혀 다른 제5의 문명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얘기할 때 항상 세계 4대 문명 얘기하는데 이건 명실상부한 제5의 문명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어디에 내놔도 전혀 딸리지 않아요. 황하 문명보다도 훨씬 앞서요. 네. 그다음에 요하 홍산 문화 지역을 중심으로 좌로는 중원으로 우로는 한반도로 이동하는 그런 새로운 고대사 읽기의 관점이 필요하다. 또 한반도 중심의 역사관을 만주 몽골 초원까지 넓혀서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까지 우리는 역사를 보는 눈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 역사 논문 쓰는 거 보면 맨날 만주를 벗어나지 않아요. 한국, 중국, 일본, 만주 여기가 이게 그걸로 안 된다. 몽골 초원까지 또 중앙아시아까지 역사를 보는 시각을 넓혀야 된다. 네. 그다음에 요하유역의 신석기나 청동기 시대를 연구할 학자들을 길러야 돼. 지금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새로운 문명이 발견됐는데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에. 그나마 오전에 강의했다는 이영구 선생님하고 청동기 연구하는 복기대 박사하고 나하고 한 3명 정도밖에 없어 아직. 아주 답답한 일이에요. 그다음에 옥기 전문가 길러야 돼요. 우리나라 옥기 전문가가 없어요. 선생님만 해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옥기 사진들을 현미경 사진을 내가 1000카트 이상 찍어놨어요. 1000카트 이상 찍어놨다. 옥기를 연구하는 사람이 없다 현재. 네. 그다음에 진정한 의미의 학제간 연구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역사는 역사학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역사학의 최종 목적은 그 옛날 사람들의 생활사를 복원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현재 역사학에서는 음악사 하는 사람은 음악사학회가 따로 있어. 역사학하고 전혀 교류가 없어. 복식사. 아니 복식사는 역사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의상학과에서 하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 얘기야? 그런 게 다 역사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퍼즐들인데 마치 그거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복식사 하는데 대한복식학회 이런 데다가 뭐 논문 발표하면 그거 역사학자들 안 읽어요. 무슨 줄 알아요? 결국 역사라는 건 과거의 사람들의 모든 퍼즐, 음악을 어떻게 했고 뭐 식생활 어떻게 했고 그런 게 다 모여야 되죠. 그게 다 모여야 역사 아니야. 근데 우리는 지금 역사라는 것이 정치 격동사를 중심으로 뭐 언제 무슨 몇 년에 전쟁했고 어디를 점령하고 이런 식의 그것만 역사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복식사, 음악사, 미술사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로 뭉뚱그려서 같이 연구가 돼야 돼요. 지금은 그게 뿔뿔이 있다 이게. 그래서 진짜 진정한 의미의 학제간 연구 시작해야 돼요. 그다음에 요서지역 고고 발굴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요서지역은 우리 문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내가 그 치아 수술 흔적도 여러분 중에라도 요서지역에서 새로 뭐가 발견되나 이런 걸 촉각을 세운 놈이 있으면 인터넷에라도 막 퍼뜨렸을 거야. 아무도 없잖아. 내가 최초로 소개하잖아. 관심을 가지라 이 말이야. 나 같은 사람은 한 몇 년에 한 번씩 한꺼번에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평소에 관심을 가지라 이게. 네. 그러니까 이 요서 지역은 우리가 발굴한 유적지보다 수십 배 되는 더 많은 유적지들이 아직도 발굴을 기다리고 있어요. 발견은 됐는데 발굴을 못하죠, 그죠? 너무 많으니까. 자, 여기는 성자산 유적. 가보세요. 이게 너무 커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산 꼭대기에 하가점 하층 시대의 유적지인데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어요. 이 안에 주거 유적지나 묘장으로 보이는 것들이 한 232개가 있어요. 이게 기원전 2000년에 하가점 하층 단계 유적이란 말이에요. 저것도 발굴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기서 뭐가 나올지 몰라. 산 꼭대기에 있어요. 참 희한하죠? 산 꼭대기에 있어요. 아주 높은 산은 아닌데 저는 여기 여러 번 갔어요. 여기에 치가 나와요. 여기도 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유적이 널려 있어요. 지금 이건 발굴도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지표조사만 되어 있어요. 지표조사를 통해서 토기 파편을 통해서 아 이게 하가점 하층 단계구나. 그런 편념까지 끝났고
발굴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인력도 없고 하도 많이 발굴되니까. 저거 발굴되면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오한치 위쪽에 있어요. 오한치 경내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원전 2000년에 여러분들 생각해봐. 기원전 2000년에 이렇게 내성 외성 구조를 갖추고 있는 주거지나 묘장으로 보이는 유적지가 이런 원형으로 된 방형으로 된 이게 232개가 있는 산꼭대기 이런 유적지가 있다 이게. 둘레가 한 몇 킬로인가? 여기 오해 가면 선생님 정리해놨는데 둘레도 걸으려면 한 2시간 걸려요. 천천히 구경하면서 한 바퀴 돌면 2시간 걸려. 그게 발굴을 기다리고 있어 지금. 저기 기원전 2000년이라고. 생각을 해봐. 저런 것들이 시족 단계에서 만들 수 있는 거냐 이 말이야. 시족 단계에서 저런 걸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약간의 혼동이 생기는 게 뭐냐면 제가 그러면 아이들에게 우리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잠시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현직 그 역사 교사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거니? 근데 여러분들 지금 내가 보여준 자료가 오늘 보여준 자료가 다 사실 자료를 사진으로 보여줬죠. 내가 거짓말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게 발굴됐어. 그게 기원전 6000년이야. 거기서 씨앗이 나왔어. 탄화된 기장과 조가 나왔어. 그러니까 내가 오늘 보여준 자료는 다 사실이잖아. 근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도 중국에서는 저런 사실이 발견되면서 고대사 재편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그만한 충격이 와야 돼요. 우리도 고대사 다 다시 써야 돼요. 아니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문명이 우리 옆에서 있었고 그게 우리 문화와 연결되는데 역사 다시 써야 되잖아요. 중국은 이미 시작했다 이 말이야. 어차피 다시 써야 돼요. 근데 우리는 왜 미적거리냐? 연구하는 놈이 없어요. 답답한 거지. 중국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3대 집단 이런 것들이 농담이 아니다. 황제 후에다 그런 게 농담이 아니라 논문으로 수도 없이 나와 있다 이 말이야. 홍산문화 연구하는 사람들이 앞에 입버릇처럼 해. 홍산문화는 황제 후예들이 이룩한 거고 구체적으로는 전욱과 고양시 전욱과 제곡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언젠가는 알려줄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곧 역사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역사가 바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된다 이거지. 그렇죠? 이런 게 새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교과서에 이런 게 안 나오지만 곧 우리 역사 교과서도 바뀔 거다. 그런 얘기를 해줘야죠.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관심 있으면 더 후속 공부를 하는 거고. 어차피 뭐 홍산문화는 수능에 안 나오니까. 수능에 안 나오죠. 원래 황제라는 것 자체가 중국 역사에 기록이 있으면 뭐 어디에 살았고 어느 지역이 뭐 이런 증거 자료가 있었을 건데 그런 걸 놔두고 저렇게 바꿔줄 수 있으면 좀 충격적이에요. 신화 시대니까. 중국의 역사는 특별한 게 신화라고 생각했던 게 계속 실사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라 이런 거 옛날에 역사로 인정을 안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고 발굴을 통해서 이리드 문화라든지 하 시대의 유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황제도 마찬가지예요. 여지껏 황제는 북경을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만리장성을 넘어가 본 적이 없어. 그 하북성 일대하고 그 하남성 거기 중간에 걸쳐 있는 거기가 황제의 땅이었어. 그리고 그 옆에 서쪽으로는 신농씨 땅이었고 서안을 중심으로 한 거기가 신농의 세력권이었고 그다음에 뭐 산동 반도의 중심으로 치유 세력이 있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황제를 들어다가 요하에다가 딱 심어다 놓은 거야. 왜냐하면 옛날에는 여기에는 문명이 없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으니까 사실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 새로운 게 발견됐는데 새로 해석을 해야지. 안 그래요? 옛날 게 어떻게 옳았겠어요? 중국에 80년대 이전까지 살았던 1000년 전의 사람이건 2000년의 사람이건 요하 문명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던 사람. 그죠? 그러면 새로운 문명이 발견되면 당연히 역사 다시 써야죠. 당연히 다시 쓰는 거야. 중국은 했다는 거야. 중국을 하고 있다 지금. 근데 우리는 중국에서 뭐 하나 그러고 기동량 하고 있어. 그래서 뭐 기분 나쁜 거 있으면 막 또 뭐 이렇게 데모하고 연구는 안 하고 우리 단계가 그 단계라 이 말이야.
역사 다시 써야 됩니다. 확실히, 그죠? 다시 써야 되잖아. 동북아 역사 다 다시 써야 돼요. 동양사를. 지금 쓰고 있다 이 말이야, 중국은. 우리도 다시 써야죠. 네.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저거. 기원전 6,000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역사책 바뀌어야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지금 수준으로 가면 바뀌려면 너무나 요원하다. 언제 바뀌느냐, 이거. 이제 바뀌긴 바뀌어야 돼. 아니, 없는 게 나왔는데 바뀌어야지, 당연히. 그것도 어디 뭐 신석규적 한 군데도 아니고 문명 단계의 것이 새로 발견되면 이거는 당연히 역사는 새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세계사도 다시 쓰겠죠. 세계사 교과 다시 써야 돼요. 우리 맨날 4대 문명만 배우잖아. 그거에 하나도 꿀릴 게 없는 오히려 더 발달된 새로운 문명이 발견됐으면 세계사 다시 쓰는 거예요, 당연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요하 문명을 기점으로 해서 요하 지역에서 어떤 것들이 새로 발견되는지 항상 관심을 가져 달라는 거지. 1년에 한 번씩 특강 들을 생각 말고 평소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달라, 이게. 자, 특강은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